이제 정당에는 이제 당직자들이 있잖아요. 민주당도 당직자들이 상당히 노련합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그럴 거예요. 장동혁 지도부에 유리한 상황으로 아이디어를 짜낸다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들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복잡한 상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고는 보는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대구 방문 생각해보면 해당행위가 아니라 애당행위인 것 같아. 애당행위. 애당심에서 비롯된 행위다. 이게 애당행위인데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나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굉장히 저는 가급적 늦은 시점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이제 친한 게 죽이기, 한동훈 전 대표 죽이기 뭐 이제 이런 쪽에 좀 더 매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구를 방문해서 이제 친한계 의원들 전현직 의원 8명이 이제 동행을 했었는데, 이들이 이제 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사실 윤리위가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최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을 다 잘라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의 기간인데 이거 어떻게 좀 상황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네. 일단 저도 제소들 당한 상태고요. 당하셨나요? 피해신 분이야? 예. 좀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나 방송 못하겠는데. 25명 중에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중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했다가 제소당한 25명 중에 한 명인데, 이게 게다가 더 슬픈 건 그 제소를 동료 같이 고생 풍찬 노숙을 같이 하던 동료 당협위원장들에 의해서 제소당했어요. 그래서 그게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까 강선필 부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왜 이렇게 폭주를 하느냐, 사법파괴 3법 같은 거 강행 처리하면서 왜 이렇게 폭주를 할 수 있느냐. 민주당은 그럴 거로 예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건데, 그렇죠. 그걸 사실 이제 막지 못하고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정치구도가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구도가 만들어지려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쪽 야당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니까 민주당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폭주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든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해당행위라는 말이 당에서 막 계속 오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대구 방문 생각해보면 해당행위가 아니라 애당행위인 것 같아. 애당행위. 애당심에서 비롯된 행위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면 그 시장 가잖아요. 상인분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지지자분들, 시민들이 모이니까 시장분들 장사가 잘 되고 되게 좋아하세요. 국민의 이미지가 좋아져요.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에 돌아오겠다고 선언한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힘 사람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미지는 오히려 좋아지고 애당심이 뿜뿜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동훈 대표에 비해서 지금 현재 당권파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윤석열 노선, 윤어게인 노선을 거의 천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얼마 전에 내란죄 2심 판결 무기징역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 노선을 천명해서 무슨 선거를 치르고 무슨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한동훈 대표가 개헌 막았고 탄핵에 찬성했고 부정성 음모론에 찬동하지 않는 사람이 다니면 당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나빠집니까? 그것은 당이 장동혁 대표 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차원에서 보면 그거는 애당 행위지 해당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네. 먼저 이제 달콤한 하루님께서도 이제 그 2만 원 후원을 류지아 변호사님 팀 한동훈 늘 응원합니다 하면서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게 그 친한계 전현직 의원 8명을 제소하면서 이제 그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이제 한 얘기가 민주당이었으면은 뭐 진작에 뭐 당일날 제명될 사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인 사람을 이제 우리 당 사람이 가서 뭐 도왔다 뭐 이게 해당 행위니까 당일 제명감이다 민주당에선 이런 주장인데 정말 제명할 건인가요? 뭐 이상규라는 분이 하셨다고요? 당신이 뭔데 뭘 안다고 지금 뭐 한 해 만에로 하는 거예요. 이거 뭔데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민주당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쉽게 제명하는 당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은 해봤어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로 우리도 제명을 할까? 근데 제가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우리는 제명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전에 이미 당원과 지지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 있다고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먼저 응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이제 제명까지 할 필요는 없는 그리고 사실 저는 위로의 말씀인데 네. 이게 진보가 지금 막 실력이 좋고 잘 나가서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지만 잘 하시지만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아니고 원래 야당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당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야당은 가질 수 있는 게 갖고 싶은 게 당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좀 어른이 없어요. 사실 이게 민주당도 조금 비슷한 현상인데 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어른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이 좀 짧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 언론사 표현에 따르면 벼락 출세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을 완전히 망쳐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치를 쭉 오래 했던 사람이면 이 나름대로 도의라는 게 있고 금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결국은 같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지켜주고 나아가고 뻗어나가는 이게 있는데 여기는 초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눈 감고 이렇게 휘두르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의 문제는 결국에는 갈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가나요 여기서? 저는 그래서 창조적 파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런 생각을 처음 해서 네. 이럴 때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관심사가 원래 처음에는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탈환할 수 있느냐였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컷오프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네.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장도 해볼 만한데 전재수가 이렇게 나아가다가 세 번째가 한동훈이 과연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를 할까가 이제 또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뭡니까? 한 2, 3일 전부터는 대구 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줘야 된다. 국민의힘을 버려야 된다. 대구까지 먹는다.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언론과 정가의 이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폭삭 망해서. 네네네. 네.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화 중에 이제 순심 6212님께서 또 2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보수의 미래는 한동훈, 류재하 변호사님 화팅, 팀 한동훈 화팅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무더기 제소, 뭐 또 제소 직접 대신 당사자이기도 하고 현역 의원까지 사실 제소가 된 상황이니까 이거는 사실 현역 의원 7명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만약에 뭐 제명을 하든 당원권 정지를 하든 징계를 때려버리면 사실상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 밖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분당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해석들도 나오긴 하던데 이게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다 제명하면 당 안에 남아있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네. 남아있는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더 많으면 새로운 당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글로 향해 가고 그렇게 해서 징계당? 굳이 그렇게 계속 가겠다면 할 테면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뭐 개헌 저지선 얘기를 하는데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듣기 싫은 소리를 그냥 다 잘라버리겠다. 당권이 그렇게 만능의 칼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보시겠다, 쓰고 싶으시다,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왜냐하면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잠깐의 당권 혹은 뭐 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이런 게 엄청 그 가진 순간에는 뭐 많은 것들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정치라는 거는 민심의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것이고 민심이 아니다 하면은 멀쩡한 대통령도 끌려 내려오는 거고 멀쩡한 당대표도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다만 그 시점이 지금 끓고 있는데 그게 흘러 넘치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를 뿐. 그런데 뭐 본인한테 아직 당권이 있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다? 뭐 그러면 이제 끌려 내려오기 전까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라죠 뭐. 못할 겁니다. 못할 거라고 본다. 예. 그렇게 용기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이제 원외에 계신 친한계 분들이 뭐 이제 모여서 뭐 이제 회의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원외요? 네. 그래요. 저도 원외인데 오늘 여기 방송 오느라 제가 못 갔나 보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사실 이제 대응책을 좀 친한계에서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당장 가늠자가 토요일 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부산에 방문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에 방문할 때 이때도 이제 사실 동행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더욱 충돌이 될 만한 요소들이 될 것 같은데 당권파 입장에서는 이게 애당행인데 동행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귀찮아서 굳이 거기까지 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 듣고 해당 행위로 징계한다는 얘기 듣고 나는 애당 행위의 발로로서 가서 한동훈 대표랑 같이 시장 상인들 인사드리고 하는 건데
그것을 해당 행위로 징계했다고 하면 오히려 화나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그 친한계, 네. 속칭 친한계 내부에서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난보다도 국민의힘 현역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국민의힘 현역들 뭐 대한가미래 이런 네네. 분들도 사실상 요식 행위에 그치는 행위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징계 당하고 그다음에 이 징계의 내용은 뭐 제명이라든지 이거 충분히 다 예상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징계되기 전에 나섰어야죠. 근데 꼭 이분들은 결과가 나오고 상황이 끝나면 가더라고요. 상황이 알리바이 끝나면 만드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한 번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 세 번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국민의힘 현역들은 그냥 장동혁을 굳이 끌어내리지 않고 네. 2028년 총선 전까지 좀 지켜보다가 네. 그때 당권을 가져가서 뭐 공천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냥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뭐 정리하면 되지. 네. 굳이 지금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막 칼을 휘둘렀다가 만약에 진압당하면 네. 완전히 이제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좀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차떼기당 막 이런 거 할 때 네. 나름의 그래도 이제 중진들이 이렇게 망가진 당에서 내가 배지 한 번 더 달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던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이 다시 설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국민의힘의 현역들이 이제는 또 비판을 받는 시점이다 그래 봐요. 또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애정 어린 조언을 이제 해주시고 계신데 애정이 어린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지금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지선에 나오느냐 그리고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럼 대구에 뭐 출마하느냐 오늘 뭐 토요일 날 부산을 가니까 또 부산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전재수 의원이 출마하는 뭐 이제 부산 북구 간 뭐 이제 이런 데도 뭐 이제 거론이 되고 뭐 이제 대구에도 거론이 되는데 이게 사실 언제까지 뭐 센스를 좀 정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뭐 어느 지역에 나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네. 굉장히 저는 가급적 늦은 시점에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전국적 인지도를 가졌기 때문에 네. 일단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느 지역에 간다고 그렇죠. 뭐 네. 밑에서부터 명함을 돌리고 뭐 있어요. 대선 주자급이죠.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지역민들한테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준비된 모습은 보여야겠지만 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음. 그런데 이걸 섣불리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먼저 출마 선언을 해버리면 네.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여러 가지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 차원에서 정치 공학적으로 그 선거판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노이즈가 끼어들지 않게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네. 출마하겠다는 명분은 명확합니다. 그거는 보수 재건이에요. 보수 재건을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장기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건강한 야당으로 재탄생시키고 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하고 이게 이제 사실 그거 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서 보수 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할지 말지만 중요하고 나머지 이 시점 부분은 쓸데없는 노이즈가 끼어들지 않은 가장 나중 시점을 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최후까지 이제 좀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네, 하다가 뭐 결심을 후보 하겠네요. 등록일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네. 적어도 그 양당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네.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좀 뭐 이렇게 다양한 논의와 다양한 제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네. 거기에는 뭐 꼭 출마를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꼭 대구에 출마하셔야 된다, 뭐 부산에 출마하셔야 된다, 뭐 수도권이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는데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핵심 당사자시니까 또 이제 말 아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강대면 시원하게 어디로 나갈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저도 사실 이제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이번에 좀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도 확실히 정당이 가진 힘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정당에는 이제 당직자들이 있잖아요. 저희 민주당도 당직자들이 상당히 노련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다 훌륭한 분들 보니까 많죠. 네. 어쨌든 그 당직자들이 장동혁 지도부에 어쨌든 좀 유리한 상황으로 조금 아이디어를 짜낸다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같은 경우도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이 출마를 해버리면 보궐이 안 빈자리가 안 생기잖아요. 나죠. 예. 근데 또 이제 돌발 변수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퇴를 4월 말이 아니라 5월 초까지 버티고 있으면 이번에 안 재보궐선거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요인을 발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선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를 해 나가야지 아무래도 이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지금 상수 조건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대신에 민주당이 여부 질의를 하지 않는 선거 결과를 얻으면서도 또 3자 구도에서 또 본인도 승리를 해야 되는 좀 복잡한 상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고는 보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저는 뭐 정말로 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동훈 전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너무 좋아해요. 아, 훌륭한 분들 많죠. 훌륭한 분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래요. 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저는 측근이라고 하면 나는 유학가라고 한다. 아, 출마하지 말고? 네, 그러면 온다니까요. 부른다니까요. 불러 그냥. 어쩔 수가 없는 도리야 이거.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정치가 또 쟁취하고 뭔가 서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